네, 이번에는 이제 함수에 대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경제 모형을 만드는 그 함수들 중에서도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지수 함수, 로그 함수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경제 모형을 만드는 과정 중에 지수 함수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어떤 자료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사용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성질이라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 일반적인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리뷰를 하면서 이번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한 학기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 저희들이 이 경제 수학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경제 모형을 표현하는 과정 중에 수학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테크닉들을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여야지만이 경제를 합리적으로 묘사하는 어떤 경제 모형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든 경제 모형을 읽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수리 경제학에서는 수학을 이용해서 수학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이고 명료한 어떠한 그러한 어프로치를 경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모형의 가장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요소로서 이제 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죠. 그리고 이제 그 집합을 이용해서 어떠한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명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함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 집합에서 봤었을 때에 저희가 이제 그 데카르트 고급을 통해서도 이제 저희가 봤습니다만 어떠한 관계가 들어있었을 때 첫 번째 집합의 어떤 원소를 두 번째 집합의 어떤 원소에 대응시키는 그러한 관계를 저희가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그러한 함수에 대한 이제 정의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 또 그러한 함수 중에서도 특히 이제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과정 중에 연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갖다가 묘사하는 함수로서 지수함수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다양한 그 현상들을 저희가 묘사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그 지수함수, 그리고 이제 지수함수 역함수라고 할 수 있는 로그함수에 대한 공부를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함수의 정의, 그리고 이제 함수의 종류라든지, 함수는 또 어떻게 연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배웠었고요. 오늘 이제 그 함수의 대형 형태, 역함수, 그리고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렇게 저희가 배우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데카르트 곱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두 집합 사이의 원소를 연결 짓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함수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만, 특히 이제 함수가 되려고 그러면은 어떤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겠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줘야 되는 게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인풋에 따라 가지고서 아웃풋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제 함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풋은 넣었는데 아웃풋이 없어. 그런 경우도 사실 함수로서의 어떤 자격을 충족하지는 못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그 함수의 대응 형태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간단하게 리마인드 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배웠던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수의 대응 형태로서 저희가 단사함수, 전사함수, 쌍사함수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합 A에서 B로 가는 어떤 그런 관계들 속에서도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들이 함수로 부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A에서 B로 가는 상황, 이제 그것을 갖다 저희가 이제 특정 함수 F라고 저희가 부르고 싶다고 한다면은 fx1과 fx2가 같다고 할 때,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x1과 x2가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은 그 정의역의 서로 다른 원소를 공역의 서로 다른 원소로 대응시키는 어떤 그런 1대1 관계의 함수 관계를 저희들이 단사함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은 그 관역에 맞아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 단사함수라고 하는 번역어 속에서 저희들이 읽어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전사함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력하고 치역이 같은 함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타겟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 그림 A, B를 놓고 봤을 때 B에 이제 포인트 두 개가 있습니다만은 정의역은 세 군데지만은 B는 전부 다를 커버하고 있죠. 그래서 점 두 군데가 전부 다 이제 커버되는 이제 공력과 치역이 같은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전사함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사함수다 그랬을 때는 앞에 두 가지 속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단사함수로서 말하자면 이제 1대1로 타겟이 날아온 걸 보면은 그 타겟에 날아올 수 있는 녀석은 딱 한 녀석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타겟을 전부 다 매칭시키고 있는 어떤 발사점이 있는 상황.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쌍사함수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쌍사함수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이제 f의 역함수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f 인버스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x가 y라고 한다면 f 인버스 y는 x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 애니메이션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x축의 1, 2로부터 이제 각각 출발한 무언가가 Y축에 이제 각각 2와 4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일종의 이제 그러한 Y는 2x 같은 이제 이러한 형태의 일반적인 선형 함수를 갖다 저희가 일반 함수 저희가 F라고 한다 그러면 얘의 역함수는 거꾸로죠. Y가 2나 4일 때 A, B에 각각 매핑이 되어서 X 1과 2로 떨어지는 이제 이러한 관계를 갖다가 이제 역함수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갖다가 합성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그래가지고서 항등함수라고 표현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러면서 왜 제가 그 지난 시간 슬라이드 중에서 보면 뭐 좌양자, 우양우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좌양자를 먼저 하나, 우양우를 먼저 하나, 결국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하게 되면 원래 자리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것이 함수와 역함수의 관계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함수의 형태라고 했었을 때에는 보통 이제 y는 a의 x승 형태를 이제 취하고 있죠. 이때 이제 물론 a가 양수라야 됩니다. a가 양수라야 부호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a는 1이라서도 곤란하겠죠. a가 1인 경우에는 뭐 몇 번을 곱하든지 간에 계속 1일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보통 y는 ax의 폼으로 잡았을 때 a가 보통 이제 1보다 큰 값들이거나 아니면 0과 1 사이에 있는 무언가를 놓고 보는데 이제 그때 그 a를 갖다 이제 밑이라고 해서 베이스로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생활 속에서 자연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좀 익숙하니까 이제 한 말씀 드리게 되면은 y는 ax다, a x승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했었을 때 결국은 a가 x에 곱해지는 게 a의 x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a의 5승이다 그러면 a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곱한 거, 그죠? a를 5번 곱한 걸 a의 5승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a를 한 번도 안 곱한 거, a의 0승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1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아무것도 안 곱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출발점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마이너스 5승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 5승 그러면은 이제 그 말하자면 a 5승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A 5번을 주르륵 곱한 다음에 얘가 이제 분모해 가고 분자에는 1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입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x는 로그 a의 y의 형태. 앞에서 보셨던 y는 a의 x승 형태를 갖다가 이제 뒤집어 놓은 어떤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밑을 뭘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그 뭐 자연 로그라고 부르면 이제 보통 10이 들어가는 형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봤었던 이제 그 2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지수 로그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y는 a의 5승일 때 결국은 이제 로그 a의 y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y는 a가 몇 번 곱하면 나오는 거니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a를 갖다 5번 곱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 a의 y는 결국은 5번 a를 곱해야 되니까 y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5가 되는 이제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 로그와 지수와 로그의 관계가 일단은 좀 잘 정리가 돼야 저희가 이제 오늘 할 얘기들을 좀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지수와 연속 복리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자연지수 E라고 했을 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E를 계산하는 방법, 수식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얘가 뭐 문자 그대로 갑툭 튀어요. 얘가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게 뭔지가 이제 좀 손에 잡히지 않는 느낌이 있을 거라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그 기본적으로 자연지수라고 했었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일정한 변화들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써먹기 위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잘 와닿지 않을 거니까, 예를 한번 들어서 볼게요. 은행에 저금하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학생 생활 길게 이제 보내셨고, 이제 대학생들이시기 때문에, 아직은 뭐 본격적으로 경제 생활을 한다든지 뭐 은행 가서 저금한다든지 할 일은 없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최근에 이제 고교 교육과정 보니까는 이제 경제 수업 같은 게 생기기는 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달리와 복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1년에 이자가 예를 들어서 요즘 이렇게 주는 이자 잘 없지만은 1년에 이제 10%를 주는 어떤 예금이 있다고 쳐요. 있다 그러면 뭐 새벽까지 가서 줄 서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10% 이자를 1년에 딱 한 번 주는 그런 형태의 예금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거를 보게 되면 1년에 두 번씩 5%씩 이자를 주는 예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10%를 주느냐 5%씩 두 번을 주느냐 얼핏 생각해 보면은 뭐 합치면 10%니까 이 곱하기 어는 10이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은 이제 1년에 네 번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2.5%씩 그 이자를 주는 그런 예금이 있다 칩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요거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이자 주는구나 이런 생각 들 거고 1년에 이제 12번 그러니까 이제 12분에 10%씩 이자를 준단 말이죠. 그럼 얘도 이제 결국은 그 부모 분자 곱해 보면은 결국은 이제 12 곱했을 때 이제 10%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얘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지? 결국은 이자를 주는 주기가 1년에 한 번 딱 주고 치우느냐 아니면 사이에 이제 끊어 가지고서 좀 주는 시기가 있느냐 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과연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이자를 많이 줄까요? 결국 똑같은 10%의 금리를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시간을 두고서 이제 이자를 받는다고 할 적에 이자를 10%짜리 이자를 한 번에 받는 게 나으냐 아니면 이제 5%씩 나눠 가지고서 두 번씩 받는 게 나으냐 뭐 아니면은 12토막을 내서 매달 받는 게 나으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왼쪽 첫 번째 저희 컬럼 보게 되면 이제 원금 예컨대 이제 10,000원 있었다고 쳐요. 그리고 이제 연간 이자 지급 횟수를 한 번, 두 번, 네 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매일, 뭐 하루에 두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한 거죠. 그래서 실제 뭐 한 시간마다 한 번, 매 분마다 한 번, 매 순간마다 한 번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실제 10%라고 하는 거는 이제 1년이라는 시간 중에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이제 토막을 내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10%를 받게 되니까 11,000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두 번이다 그러면은 5%씩 두 번 받게 되니까 수익률 공식을 세 번째 컬럼에 적어뒀습니다만 11,025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분기에 한 번, 매월에 한 번 하는 식으로 그 10%의 수익을 받는 과정 중에 이제 얼마나 좀 자주 쪼개가지고서 이제 그 이자를 받느냐라는 거를 이렇게 지금 주어진 공식처럼 이렇게 나눠서 해보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더욱 더 촘촘하게 이자를 받는 것이 더 높은 어,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 여기서 이제 저희 그 지수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이 결국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영어로 표현할 때 exponential이라고 표현하는 의미에서 이제 exp 10%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지금 이 표를 보시는 대로 똑같은 수익률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자주 지급을 받냐에 따라서 그것의 어떤 복리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섬의 거는 시작해가지고서 1년 끝날 때까지 이자 한 번 딱 받고 끝내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죠, 그죠?
하지만 1년에 내가 4번을 받겠다. 그러면 3, 6, 9, 12월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아까 받았던 이자보다는 4분의 1 토막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간에 3개월이나 6개월, 9개월 차에 받은 거는 그 1년 만기가 될 때까지 더 굴릴 수 있는 찬스가 주어져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예 이게 1년 내내 계속된다 그러게 되면은 매 순간마다 굉장히 작은 규모의 이자를 받아가지고서 남아있는 잔여 기간 동안 다시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연속 복리가 되는 것이고 자연지수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바로 이러한 개념이 되는 거죠. 결국은 특정한 수익률이 내 보유 기간 동안 혹은 내 관찰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증가율로서 작용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자연지수다. 그리고 자연지수를 계산하는 공식 안에 들어있는 어떤 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자연지수를 계산하는 것과 이제 그 정의식에 대해서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E라고 하는 거는 리미트가 n에서 무한대로 갈 때에 1 플러스 n분의 1이 n승하는 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자연지수 E라고 정의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의 체계 배울 때 유리수, 무리수 뭐 이 얘기 잠깐 했지만은 무리수예요. 얘는 그러니까 분수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연속적인 성장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사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된 자연지수 값이 2.78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가요.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이제 실제 엑셀로 한번 제가 1에서 100까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또 n자리에다 1 한번 넣어봐요. 그러니까 2잖아요. 그래서 이제 2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숫자가 이제 점점 n이 커지게 되면은 지금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형태로 이제 가게 돼요. 근데 이제 증가하는 속도 자체가 n이 커진다고 해서 무한히 커지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지게 돼가지고 결국 이제 2.718 언저리로 이제 수렴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앞에서 보셨던 continuous compounding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저희가 어떤 복리 이자를 쌓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쪽 이 그림에서는 n이 커지는 거, 가로축이 커지는 거, 그러니까 결국 얼마나 더 촘촘하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게 쪼개가지고 쌓느냐의 문제와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한 것이 결국은 자연지수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지수 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연지수 함수 fx라고 했었을 때 이 fx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이 주어지는 게 결국 임의 실수 x예요. 그래서 x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봤었을 때 이제 ex가 대응되는 함수를 갖다 fx라고 할 때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의 x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한단 말이죠.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x가 0일 때는 2의 0승이 돼가지고 1이에요. 결국은 그 2라고 하는 어떤 그 아까 보셨던 2.7% 하는 그 숫자를 갖다 몇 번 그 곱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자연지수 함수라는 게. 그래서 2의 0승이 됐을 때는 다른 그 이런 지수 함수들과 마찬가지로 0승일 때는 1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fx 그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EX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 말하자면 치역이 양의 영역에서만 존재해요. 음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증가함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x가 크게 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그에 매칭되는 그 fx의 값도 조금이라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그 강증가 함수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계단하고 그 저 경사로 보여드렸지만 이제 같은 구간 없이 조금이라도 x가 커지면 얘는 무조건 y 값도 좀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볼록 함수라 그럽니다. 이게 볼록 함수가 이제 그 가운데쯤이 밑으로 푹 눌려져 있는 걸 볼록 함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가 위로 톡 튀어나와 있는 걸 갖다 보통 오목 함수 이렇게 부르는데 자연지수 함수 같은 경우는 볼록 함수입니다. 볼록 함수, 오목 함수 늘 헷갈려 갖고 저 학생 때는 볼록 함수 비읍이니까 밑으로 들어가 있고 뭐 오목 함수는 위가 동그라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외우는 건 뭐 여러분들 알아서 이제 각자 팁으로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볼록 함수의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x가 양의 무한대 말하자면 계속 커지게 되면은 fx도 계속 커져요. 반대로 x가 계속 작아져 가지고 음의 무한대로 가게 되면 2의 x는 0으로 수렴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fr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그 실수 영역에서 그 EX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는데, 얘가 매핑되는 영역이라고 하는 어떤 그 치역은 결국은 양의 실수에서만이 대응이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자연지수 함수로서 fx가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연지수 함수의 계산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몇 가지 정리들이 저희 교과서에 주어져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실 수가 있고, 뭐 외우려면 외울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암기 능력이 없어 갖고 이제 보면서 익숙해졌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fx, fy 이렇게 돼 있지만 어쨌건 얘는 그 자연지수 함수예요. 결국 2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x번 곱하느냐 y번 곱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 보게 되면은 fx하고 fy 두 개를 곱했대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결국은 2의 x하고 2의 y를 갖다가 곱한 거. 결국 2를 갖다 x번 곱한 놈하고 2를 갖다 y번 곱한 놈하고 두 개를 갖다 곱했으니 결국은 2를 갖다가 x 더하기 y번 곱한 거 아니니? 라는 얘기죠. 1번이 이제 그 얘기가 되겠고, f의 x를 갖다가 이제 y승을 했대요. 결국 이제 y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를 x번 곱한 걸 갖다가 y승을 했으니 x y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fx는 나누기 fy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분모에 이제 fy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2의 x 마이너스 y승이 되는데, 이제 그 4번하고도 연결된 얘기지만은 f의 마이너스 x, 결국은 2의 그 마이너스 x승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1 나누기 2의 x승 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성질이 말하자면 동그라미 4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뭐 동그라미 3하고도 다 연결되는 그런 얘기겠네요. 이어서 저희가 이제 로그도 볼 건데요. 이제 정의 3-7은 앞에서 저희가 이제 리뷰를 했으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 그림에서는 그 파란색 내지는 보라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f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 정의 3의 8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 그러면 자연 로그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이제 단독으로 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연 지수 함수가 있다 했을 때에 그 녀석의 역함수로서 존재하는 일종의 그런 거울상의 형태로서 존재하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런 그 형태이기 때문에 임의의 양수 x에 대해서 그 ln x는 y 의 형태. 그러면 이제 2의 y는 x, 역함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디파인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정의는 이제 원래 저희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정의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봤었을 때는 오렌지색이죠. 그래서 아까 x 같은 경우는 그 2의 x승 같은 경우는 전체 실수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역을 잡고 치역이 이제 양의 실수 전체였는데 여기 로그에서는 거꾸로예요. 양의 영역에서만 정의가 되고 얘랑 매핑되는 그 숫자들은 결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하적으로도 보게 되면 지금 그 y는 x로 표현되어 있는 그 점선을 중심으로 어,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가 서로 대칭을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자연 로그 함수 fx의 특징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갖고 있었던 지수 함수의 대칭이라 보면 되니까 거꾸로 이제 뒤집어 보면은 다 이유들이 나오죠. 그래서 fx가 말하자면 로그 함수라고 했었을 때 f1은 0이에요. 이건 뭐 그 말하자면 로그 함수일 때도 거꾸로였잖아요. 그죠? 0,1에 찍히냐 1,0에 찍히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x가 1보다 클 때는 양의 영역에서 이제 치역을 갖게 되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음의 영역에서 치역을 갖는 그런 것이 로그의 특성이다. 그리고 이제 정의역은 양의 실수에서만 정의되고 치역은 실수 전체다라는 거 제가 이제 아까 구두로 말씀드렸고요.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지수 함수와 마찬가지로 강증가 함수입니다. 그 조금이라도 x 값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거에 매핑되는 로그 x 함수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 볼록 함수가 아니라 오목 함수죠. 가운데가 좀 위로 톡 튀어나오는 이제 그런 걸 갖다 오목 함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x가 0으로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리고 x가 양으로 무한대로 가게 되면 로그 x가 무한대로 가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그 로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뭐 교과서의 이제 정의 정리 부분에서 이제 나름의 설명도 있고 또 그 나름의 그 증명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역함수에 대한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놓고서 얘가 지수함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끼워 맞춰지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대충 다 이렇게 그 팔로우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로그 xy 되어 있는 건 로그 x 플러스 로그 y고요. 로그 1 나누기 x 되어 있는 거는 마이너스 로그 x예요. 결국 이제 2의 x분의 1승 뭐 이제 이런 거랑 다 연결된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x 나누기 y 되는 건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y. 이건 참 많이 쓰는 관계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의 상수 C에 대해서는 ln x C승 돼 있는 거는 C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결국은 이제 x C승이라고 하는 게 이제 x 10번 곱한 거니까, 결국 ln x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10번 더한 거가 되니까, 결국 C의 ln x 이런 형태로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의 정리에서 저희가 이제 항상 알아야 되는 게, 아래쪽에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따로 표시를 좀 해뒀습니다만은, 이게 ln x라고 하는 건 x예요. ln의 2의 x도 x예요. 좌향자 우양우 하나, 우양우 좌향자 하나 원래 자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역함수의 정리, 특히 이제 로그와 지수함수 공부할 때는 머릿속에 넣어두고서 그 성질을 갖다 봐두면 좋고, 나중에 이제 시험이나 이런 거에서 만났을 때도 좀 덜 당황하시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밑에를 갈아 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의 양수 a랑 x가 주어진다고 했었을 때 그 밑에 해당하는 a를 갖다 저희가 갈아 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 3-5 교과서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지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자연지수함수하고 저희가 합성을 할 수 있다. a x승이라고 하는 건 2의 x의 로그 a를 갖다가 하게 되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결국 생각해보면 앞에다가 이제 로그를 씌우게 되면, 그죠? 앞으로 톡 튀어나오면서 빠져나오는 그런 것도 금방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자연수 제곱에서 이제 밑에 변환을 갖다 한번 해보면 요거 비슷한 감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2를 8번을 곱해요. 이렇게 8번 곱해요. 결국 얘를 4를 4번 곱한 거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죠? 2의 2승이 4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를 4번 곱하면 4 이렇게 된단 말이죠. 결국 이걸 갖다가 저희가 이제 로그로 갈아 끼우는데, 로그 밑을 갖다 2를 쓴단 말이죠. 그렇게 했었을 땐 지금 이제 노란색처럼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갖다 이제 말씀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도 볼 수 있고, 혹은 일반 로그 함수는 자연 로그 함수와 선형 함수, 합성 함수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데, 로그 AX 같은 경우는 결국은 로그 A가 밑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로서 이제 저희가 잡아줄 수도 있다. 그래서 자연수 로그에서도 이제 밑을 갖다 변환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밑에 해당하는 4를 갖다 제가 좀 노란색으로 칠을 해놨는데, 밑을 갖다 2로 통일해가지고 보게 되면 2를 6번 곱한 놈하고 2를 2번 곱한 놈하고 이제 분모분다 들어가서 3번 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런 류의 형태, 이런 류의 이제 얘가 오히려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이해에 좀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좀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두 개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이제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요, 함수의 대형 형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단수함수, 전수함수, 뭐 쌍수함수 이런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산술적 증가, 지수적 증가 뭐 이런 개념 얘기하면서 지수적 증가를 묘사하는 지수함수, 그리고 이제 그거의 역함수인 로그함수를 배웠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경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 명목 지표 같은 경우는 지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항상 이제 양의 값으로서 그 데이터 자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명목 지표 같은 경우 항상 좀 인플레이션에 노출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용하게 쓰는 게 바로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지난 시간에 제가 로그 스케일 그림 같은 것들도 이제 저희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함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고, 잠깐 이제 쉰 다음에 다음 챕터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